생각의 여름으로 전주영화제 찾아뵙게 된 김종재라고 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에 초청되셨어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믿기지가 않고요. 전주에 가봐야 그때서야 네. 네. 소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식 들으셨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일을 해가지고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부재중 전화로 모르는 번호로 두 통 와 있어가지고 약간 발표 날지 말지 하는 그 기간이어가지고 내심 기대는 네. 하고 계셨던 거죠? 그냥 좀 왠지 그 느낌이 좀 그래가지고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전화 딱히 안 하는데 두 번이나 두 번이 온 건 용건이 네. 있다 이런 거고 확실한 용건이 있는 것 시기도 같아요. 딱 타이밍이 네. 됐다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청춘. 무기력증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춘의 현재를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나요? 현실이란 캐릭터 자체가 저한테서 많이 나온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삶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럴 때 그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이 분명히 공감할 수 있고 청춘이나 뭐 20, 30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무기력증에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분명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현실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력이 사실은 공모전에 낼 한 편의 시가 모자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시를 써야 될 이제 그 공모전 마감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현실을 좀 압박하고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인공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생산과는 관계없는 시인으로 설정을 하신 것도 인상적인데 어떻게 시인을 청춘으로 설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무기력하고 뭔가 그렇게 빠져있을 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시를 읽게 됐거든요. 네. 그게 5년 전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 시가 주는 인상이나 감상이 약간 영화랑 맞물리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시인을 주제로 인물 캐릭터의 직업 지망생이지만 뭐 직업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시나리오를 쓰는 거나 시인이 시를 쓰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서 국한되게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현실이 시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한 편의 시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완성해야 할 마지막 시를 남겨두고 네 편의 시가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감독님이 시도 쓰셨다고 하셨는데 직접 혹시 시를 쓰신 건가요? 제가 그 영화에서 직접 쓰시는 그 완성이 되지 못하고 지워지는 초원의 남자라는 네. 그 시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의 시인의 시 한 분이시거든요. 그 5편의 시가 황인찬 시인이라고 인찬 네. 시인. 그분의 시를 영화하고 싶었던 마음도 커가지고 연락이 좀 어렵게 닿긴 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허락을 해주실 때는 빠르게 해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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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찬 시인님의 시가 그 현실이 쓰는 시와 어울린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어떤 부분이세요? 일단 제가 황인찬 시인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시를 5편을 일단 뽑아놓고 시나리오 쓰다 보니까 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시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원래 마지막에 있던 시가 그게 바뀐 거거든요. 마지막 시가 황인찬 시인의 시 중에 가장 짧은 시라서 한 2문장이면 끝나는 시였는데 2문장으로 이렇게 영화에 보여지면은 사람들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써놓은 거랑 상황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시를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남자친구한테도 버림받았고, 또 첫사랑도 또 친한 친구한테 뺏겼다라고 하면 맞죠? 그 정도로 상처투성인데, 사실 굉장히 캐릭터를 엉뚱하게 그리셨어요. 그래서 영화의 전체적인 톤은 좀 코믹하고 쉽게 그 현실의 어떤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셨는데, 이런 톤을 만드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일단 현실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속으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자기 혐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굳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자기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좀 밝은 척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엉뚱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약간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하기도 하고 일부러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 보험 상담원이랑 한참 통화하고 나서는 꼭 이제 보험 들 것처럼 그러고서는 돈 없어요 하잖아요. 실제로 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감독님 본인 경험담은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치아보험 전화 제가 한 3-4번 받았었는데 많이 받으셨어요? 네. 네. 제가 혹하게 되더라고요. 혹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당하는 편이라서 네. 그거를 경계하고 이제 속된 말로 호구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네. 다짐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했던 경험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투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현실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호구던데 그러면 감독님 자신을 의인화한 건가요? 그건 아닌데 약간 그 호구라는 그 단어 자체를 좀 싫어하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애증의 단어. 네, 맞아요. 네. 애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현실한테 그 남자친구는 이제 없잖아요. 떠나버려서. 그런데 남자친구 민구와의 관계를 굉장히 이제 영화적으로 플래시백 장치를 활용을 해서 많이 보여주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치를 활용하신 건지, 떠나버린 남자, 아픔을 주고 간 남자. 전 남자친구 민구의 플래시백이나 뭐 산에 올라갈 때 그 판타지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민구보다는 현실이 그 민구한테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민구를 자꾸 소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미련을 못 버리는 네, 건가요? 맞아요. 네.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그런 기억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치 시를 못 쓰는 것처럼 남 탓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29살, 네, 그 30을 앞둔 여성, 그리고 또 시인을 꿈꾸는 청년이 다양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앞길을 깨닫게 되는 성장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청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영화 속 캐릭터처럼 네. 시를 쓰는 일. 쓰고 네. 공모전에 어떻게든 내야 하고 이런 것처럼 굳이 시인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모두한테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영화를 하려면 시나리오라도 쓰고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뭐 제작 지원을 내든 아니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제작비를 마련하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걱정도 있고 뭐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그냥 해보시라. 네, 그냥 한번 도전해봐라. 네. 감독님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래 어떤 청년들에게도 얘기하는 메시지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생각의 여름 보시는 분들은 김예은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좀 약간 무겁고 좀 우수에 젖은 그런 캐릭터를 많이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엉뚱하고 발랄한 현실을 연기를 해요. 그래서 의외의 선택이다, 이런 의외의 캐스팅이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독특한 캐스팅이 됐던 것 같은데, 저도 원래는 이제 그 김예은 배우의 전작들이나 그동안 했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뭔가 이런 캐릭터보다는 그런 캐릭터를 주로 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제 영화의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써는 거랑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실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분이 생각했던 그 캐릭터랑 다르고 오히려 그게 맞는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서 캐스팅한 거였던 건데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좀 엉뚱하고 발랄하고 그런 식의 캐릭터로 변모한 것 같고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네, 사실 이렇게 첫 장편으로 영화제 이렇게 온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계는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영화를 만드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영화계 입문이라고 하셔가지고 입문인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이요? 네. 문턱.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영화 감독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영화과를 가게 되고 졸업하고 나서도 영화를 찍고 싶었는데 그 방법이 영화를 만들 환경을 만들어야 네. 영화를 찍을 수 있겠다는 좀 단순한 생각을 해가지고요. 대학원에 갔고 네.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먼저 장편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그 친구가 이제 너도 해봐라 해가지고 원래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장편을 찍게 되고 좋은 결과로 또 전주까지 오게 되고 이게 영화계 입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됐던 거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생각의 여름의 현실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떤 영화를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단편을 했을 때 코미디를 주로 했었는데 코미디를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코미디 요소가 있는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신 있게 코미디라고 말씀을 네. 못 하셨다고요? 이게 네. 웃길지 안 웃길지 잘 네.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만든 이 생각의 여름이라는 작품 자체가 저의 기인에서 만든 작품이라서 그 전에는 제 아이디어나 그냥 저가 드러나는 느낌의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와 뭔가 뭐 사회적인 메시지나 이유가 있는 느낌의 결합된 형태로 그런 식으로 영화를 작업해 보고 싶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방식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의 여름 충분히 코믹한 영화라고 자신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주국제영화제 관객분들과 만나시게 될 텐데 관객분들께 어떤 메시지 전하시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주에서 생각의 여름을 처음으로 상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주안점으로 뒀던 거는 시 낭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시처럼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감상할 수 있게 이제 시 낭송에 귀 기울여서 영화를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의 여름 김종재 감독님과 만나뵀습니다.